그러면 다음으로 타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빌트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타입 또는 하드웨어 프로세서에서 구분해주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정수, 문자, 진위형, 실수형, 또는 롱 이런 타입의 구분은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특히 수치형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어떤 타입을 가질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산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는 이산형이고 실수형은 이산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산형은 실수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빌트인 타입을 스칼라 타입 또는 단순 타입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열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열형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인 요소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으로 나열할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컴파일 시간 상수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오류를 찾기 쉽게 해주고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형은 프로그램 안에서 쓰이는 상수의 이름을 붙이고 상수 집합을 관리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자바의 이넘 클래스는 특히 거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코드까지도 넣을 수 있게 해서 일종의 클래스로서 우리가 이넘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든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분 범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분 범위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빌트인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에서는 우리가 0에서 100까지를 내가 테스트 스코어라는 타입으로 정의하겠다.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있는 어떤 그 타입을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값의 개수가 적어지니까 메모리가 적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인트를 다 쓸 필요 없이 이렇게 100가지다 라고 하면은 7비트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동적 타입 오류를 검출할 수도 있다.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타입 오류를 검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타입의 값끼리 서로 지정하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타입을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요 범위의 값만 가지는 타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타입의 좀 더 강한 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타입 이외에 우리가 복합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합 타입은 기본 타입을 모아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나 배열, 포인터, 리스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복합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먼저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은 사실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복합 타입인데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값이 연속되어 나오는 형태의 그러한 자료 타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C에서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 있고 자바는 new를 통해서 차원별로 그리고 객체를 또 새로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배열은 할당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차원과 범위를 어떻게 할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정적 배열이라는 것은 크기와 차원과 범위가 모두 컴파일 시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변 배열은 우리가 그 스택에 생성할 때 크기를 바꿀 수 있게끔 허용하는 이런 형태의 배열을 가변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적 배열은 우리가 이제 말록이나 또는 new를 통해서 실행 시에 크기를 결정해서 힙에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동적 형상 배열은 실행 중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배열들,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나
뭐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배열들을 동적 형상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차원 배열의 메모리 배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캐싱 때문에 중요하겠죠. 우리가 캐싱은 연속된 메모리를 미리 가져와서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연속된 방식으로 접근할수록 캐싱 효율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언어는 행우선 방식을 사용하지만 연루선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란에서 수식 계산을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연루선 방식을 쓰기 때문에 포트란이 연루선인데요. 이 연루선이라는 것이 포트란이 그러면 우리가 뭐 쓸 일이 있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수학적인 라이브러리가 아래에는 포트란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루선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CPU의 행렬 계산에서도 연루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 행우선 방식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연루선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캐싱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 포인터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각 행별로 문자열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거를 이제 포인터 배열로 해가지고 그 연속된 문자열의 주소를 가지게끔 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에서 2차원 배열의 메모리 배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리프 벡터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차원별로 그 주소를 가지는 포인터를 두고요. 그리고 차원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끔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행포인터 구조는 뭐 아시다시피 자바에서는 어레이가 포인터 참조 그리고 그거에 행별로 참조 각각의 행이 가리키는 배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배치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소 계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타입이 S3라고 했을 때 우리는 S2의 주소는 S3의 크기 곱하기 요소 크기죠. S3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을 요 각각이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S2를 가지고 K를 여기가 이제 IJK겠죠. 그죠? 그래서 S3 I는 여기서 S1만큼 크기를 I게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J는 S2만큼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때문에 행포인터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일리프 벡터 방식이 상당히 유리한 주소 계산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코드 타입인데요. 레코드는 클래스 또는 스트럭트 키워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을 같이 저장하고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타입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배치는 필드를 차례로 저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이제 메모리 정렬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렬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인트를 내가 4바이트의 어떤 단위에 맞춤을 위해서 여기에 3바이트 패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체 구조체도 또 4바이트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또 3바이트 패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12바이트가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만약 순서를 변경해서 인트를 앞에다 두고 AC를 그 다음에 선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바이트만 패딩이 들어가서 총 8바이트로 33%의 크기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의 선언 순서에 따라서 구조체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예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정렬, 메모리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적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구조체가 지정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크기를 메모리 복사로 크기만큼 memcopy하면 되기 때문에 지정은 어렵지 않은데요. 구조체, 객체 간의 비교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패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딩에 들어있는 쓰레기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체, 객체 간에 비교를 했다가는 그걸 필드 하나씩 비교해야지 전체의 메모리 비트로 비교하는 방식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싹 밀고 전부 0으로 한 다음에 데이터만 넣으면 되지 않나 하는데 구조체에 대해서 C 언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0으로 깔아주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패딩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강한 타입의 언어와 약한 타입의 언어, 동적 타입 언어, 정적 타입 언어 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산형, 단순형, 나열형, 그리고 부분 범위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에서는 여러 개 문자의 연속이고 널문자로 끝을 표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문자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언어가 있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별도 타입을 가지는 언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 형태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도 언어가 언어별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문자열은 배열의 주소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포인터로 우리가 가지게 되고 지정은 포인터를 복사하는 효과가 나고요. 값을 복사하려면 스트링 카피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바 스트링은 반면에 참조죠. 그렇죠? 그래서 참조로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더하기나 뭔가 문자열을 변경시키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새로운 문자열이 할당된다. 즉 자바 문자열은 불변이죠. 그렇죠? 한 번 할당된 객체의 값은 변경 불가하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C는 그런 성질이 없는 거죠. 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C뿔뿔의 스트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C뿔뿔의 스트링은 차배열과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둘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C뿔뿔 스트링은 표준 라이브러리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std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S1에 ABC를 넣어라, S2에 1, 2, 3을 넣어라 한 다음에 S1에 S2를 넣어라 하면 값이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S1이 1, 2, 3으로 바뀌게 되고 S1에 D를 더하라 하면 S1은 1, 2, 3 D가 되고 S2는 그냥 1, 2, 3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바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복사하는 값복사에 의해서 값이 복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함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사나 지정이나 리플레이스, 어펜드 등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변경은 객체 내에서 인플레이스로 변경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크기가 커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새로운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존 메모리를 해지하고 새로 할당된 메모리에 복사하면서 그러한 해지와 추가 할당과 복사를 모두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죠. 스트링 클래스의 이퀄 지정 연산에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메모리가 조금 커졌다고 바로 뭐 새로 할당해야 되냐? 그렇진 않고 약간의 여유 메모리를 유지해서 한두 글자 늘어나는 거는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스트링의 철학은 자체적으로 스트링 클래스 안에서
알아서 메모리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이나 비교나 플러스 연산을 오버로딩해서 아까 봤듯이 더하기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기본 타입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게 하자. 간 모델의 기본 타입인 것처럼 쓰게 하자라는 것이 C 스트링, C 뿔뿔 스트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 뿔뿔과 자바의 차이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메모리 관리에서 C 뿔뿔은 스택이나 힙에 모두 할당 가능하고 자바는 반드시 문자열이 힙에만 할당될 수 있죠. 그리고 자바는 힙의 문자열 관리 방식을 위해서 문자열 풀 방식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여러 번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같은 문자열은 한 번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경우에 이퀄이 같은 객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국어 사용에 있어서도 C++은 멀티바이트를 사용하는데 자바는 유니코드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다국어 지원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C++은 가변 문자열이어서 문자열 메모리 관리를 알아서 하고 길이 변경도 가능하고 내용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메모리 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무겁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아주 복잡한 방식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메모리 절약을 해보자라는 것이 C++의 문자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불변이죠. 그래서 한번 생기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양산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프로그래머가 불변이라는 걸 고려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변이 가지는 장점은 동시성이나 공유에 유리하죠. 불변이니까 얼마든지 여러 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점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불변성이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문자열이 사실은 파일 경로나 URL, 비밀번호 등 어떤 보안 위협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변이라고 함으로써 안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키로 쓰일 수가 있어요. 불변이니까. 그래서 문자열을 해시키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 가능하다는 측면, 스레드 세이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곳에서 읽더라도 락을 한다거나 데이터가 오염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문자열 불변성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언어에서 문자열 사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고나 러스트에서는 슬라이스를 이용한 문자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거대한 스트링 원본이 있어요. 배열 형태겠죠. 거대한 원본이 있고 문자열은 그 중에 일부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메모리를 만들지 않고 그걸 그 부분을 참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본은 불변하고 참조 복사를 형태로 그 부분을 이용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변성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원본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메모리 맵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슬라이스로 참조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기법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패킷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헤더가 있고 뭐 데이터의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슬라이스로 참조함으로써 문자열로 쪼개서 직접 메모리에다가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 패킷 전체를 놓고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서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을 거대한 문자열로 놓고 토큰은 그 안에 일부분을 가지는 슬라이스로 그렇게 취급함으로써 우리가 슬라이스가 가지는 장점, 즉 추가적 메모리를 만들지 않고 원본 안에 있는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스트링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불변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 때는 자바의 스트링 빌더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라이스 방식의 단점은 슬라이스는 거대한 메모리 덩어리의 일부분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참고하는 게 있다면 참조 카운트가 0이 아니니까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포인터와 재기형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는 C에서는 주소, 자바는 참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안에 구조체 또는 재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조해야 되는 경우에 그걸 포인터나 참조로 정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힙객체 할당 방식은 우리가 C에서는 말록으로 사이즈 주고 포인터 변환해서 직접 할당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록은 보이드 스타를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입을 지정해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는 우리가 그 타입과 크기를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는 형 변환까지 알아서 해주는 게 new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뭘 해주냐 하면 생성자 함수를 자동 호출을 해주죠. 클래스에서의 생성자 함수가 new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고 매개 변수 전달로 객체의 부분에 대한 초기화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바에서는 참조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그 핸들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가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 주소에 연결하는 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조는 맵에서 주소를 찾아서 실제 그 주소의 객체를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효율적이지만 GC에는 유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조 그 고유 아이디에 해당하는 핸들 테이블에서 어느 걸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동을 하면 이 주소만 싹 바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에서는 안 쓰이는 쓰레기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래그멘테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객체들을 앞으로 차곡차곡 당기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객체의 주소 바꿀 때 이 핸들 테이블이 매우 유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참조가 직접 주소를 가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가상기계상의 논리적 주소죠. 피지컬한 주소는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할당된 주소값을 객체가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바에서는 직접 주소를 가지고 그 참조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C에서의 주소하고는 다르죠. C에서는 주소를 값으로 보고 변경 및 연산이 가능하지만 자바의 참조 주소는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그 주소로 직접 객체를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JVM에 의한 안전한 접근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자바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언어를 다루거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